자, 아무리 대한민국 땅에 지금 간통죄가 없어져서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모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대 여성의 아버지 되시는 분 40대인데 이분이 알게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불러요. 자신의 집으로 둘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헤어져라. 아버지 입장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유부남이고 자녀까지 있는 남자하고 자기 딸이 교제를 하고 있으니 헤어져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성이 그 30대 유부남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겠습니다. 만남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여기까지 이 남성 30대 남성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이 아버지가 격분을 해가지고 남성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폭행이 지나치다 보니까 집안 창고로 데리고 가서 가구를 이용해서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김목준 의원님. 우려하던 상황에 우려하던 일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1차 아마 그 유부남인 남성이 자신의 딸을 이제 그 딸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잘 살아보겠습니다 뭐 어쩌고 해도 이 정도 뭐 겁을 줬으면 헤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그 돌아갔던 사람이 보니까 아니에요. 어허. 자신의 딸하고 여전히 그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이제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쫓아가가지고 이제 폭행하고 또 하하. 양손을 결박해서 차 트렁크에다가 그 실은 다음에 아이고. 한 10m 가량 뭐 차를 몰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아마 각서를 이제 재차 받아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각서 받고도 이게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완전히 겁주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동원해가지고 같이 그 인근에다가 한 10m 정도 떨어진 인근 공터에다가 땅을 판 것 같아요. 중장비로.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피해자를 눕게 하고 흙을 이제 이렇게 덮으면서 이른바 얘기한 뭐 어떻게 보면 듣기도 민망한 생매장 비슷한 거죠.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겁을 먹게 한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내 딸 인생 망쳤으니까 너 매달 200만 원씩 이제 내놔. 이렇게 무슨 요구를 했다고 얘기입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범죄예요. 저 남성이 안지중 기자님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아들뿐 아니라 자신의 두 형, 그러니까 가족들을 총동원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건데요. 이 남성은 일단 무서우니까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후 오후 10시쯤에 서둘러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 30분쯤 지난 후에 이 40대 남성이 다시금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허허. 이유는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결국 이 피해자 남성은요, 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폭행과 감금으로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검거됐을 텐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네, 검찰은 이 아버지를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남성의 아들과 두 형도 함께 기소가 돼서요.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재판까지 갖게 됐는데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양정민 변호사님? 네, 이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요.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아들 같은 경우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또 친형 2명도 가담을 했죠. 집행유예 6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일단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양형 이유에서 밝혔는데 범행 발생 경위에 비춰서 일단 참작할 사정은 있다. 하지만 그 범행 정도가 굉장히 중하고 좀 재질을 나쁘게 본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제 범행을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야 100번 이해하지만요. 그래도 이런 조폭들이나 하는 행동으로 상대방을 협박하고 피해를 준 건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의 처벌을 달게 받기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